이제 근데 저는 사실은 트럼프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가치지향 애국 민중, 그러니까 버스 파퓰리즘, 이것이 이제 정파로서 조직돼 나가서 공화당을 장악해가는 거 아니야 아래에서? 그렇죠. 그럼 트럼프가 이 조직 활동가냐, 조직가냐라는 퀘스천이 있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가라기보다는 이미 그 우리 조선일보도 맥락은 다르게 썼지만 트럼피즘 했듯이 이미 트럼피즘은 하나의 아이콘으로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보스라든지 이제 말하자면 지금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협잡 카르텔에 의해서 미국 국내 정치까지 거의 유사 쿠데타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금 권력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밑에 민초조직과 그 다음에 거기에 직접 말하자면은 그 영향을 받는 공화당 그 밑에 하부 그 조직이 훨씬 더 정확하게 대표되고 강화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아이콘 자체만으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은 민중조직가라는 거는 나름대로 그 성향이나 그 살아온 인생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조직 활동으로서. 근데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비즈니스맨 하다가 부자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튀어 올라온 사람이고 연세가 나이가 이미 73인가 74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던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 그 가치지향 애국 민중 조직을 직접 이끄는 사람은 아니다. 사실 그게 무의미한 이야기죠. 그 무의미하다. 그렇죠. 이미 그 사람은 아이콘으로 이미 있었고 됐다. 그러면 아이콘이 됐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럼 트럼프한테는 그 아이콘 역할 계속 해줄 거냐? 즉 메시지 발신자 역할만 계속하면 되거든. 그렇죠. 그거는 아직도 계속 할것 같아요. 풍부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 목숨 내놔야 되는데. 목숨 내놔도. 감옥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지금 저기 말하면 표를 그 절도당한 그거 그다음에 본인의 그 기질 뭐 그다음에 이런 걸 다 하면은 충분히 더 할 것 같은데. 저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저기 어디야 DJ만 해도 안 죽으려고 영국으로 도망갔잖아. 그 저기 그런 백스토리가 있죠. DJ 저기 그때 YS 당선된 직후인가? 그게 아마 정치 자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죽으려고 영국으로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이제는 또 인터넷 시대가 돼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엑스트라다이트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협정으로 안 넘기는 나라로 가서 거기서 인터넷으로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인터넷으로 자기 사실은 그건 암살 위험도 있고 목숨 내놓고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발신할 거냐. 이 아이콘이란 건 메시지 발신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건 이제 다른 문제지. 그거 어떻게 보시냐고. 저 인도의 디소자라고 하는 그 저기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 유튜버 정도가 아니죠. 그 사람은 저기 그 코넬인가 어디 나오고 그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러니까 작가인데 아이콘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콘이기 때문에 뭐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뭐 또 사고를 가정한 무슨 뭐 케네디 같은 방식으로 해서 뭐 어디 저기 뭐 죽거나 살해를 당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면 순교자가 됩니다. 훨씬 더 의미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순교자가 안 되는 길은 내연녀의 오빠를 잘 두는 수밖에 없어.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요. 1930년대에 그 루스벨트를 거의 그 코나로 몰았던 휴일 렁이라는 그 기막힌 좌파 선동가 정치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를 들면 1억 이상은 다 부유세로 다 몰수해야 된다야. 그렇죠. 그렇죠. 그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런 그때가 저거 때니까 저기 어디야 그 대공황 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제도권 정치를 거의 박살을 내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내연녀의 내연녀 집안이 굉장히
그 상류층이에요. 예, 예. 그 내연녀의 오빠가 의사인데 예. 내연녀 오빠가 주 의사당에서 그게 미주리 중가 어딘가 미시시피인가 이 사람이 그런데 주 의사당에서 총으로 쏴서 죽였지. 그러니까 이거는 암살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정치적 암살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가족.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그 가족적인 그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암살하면 그 정치 순교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아이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마 트럼프의 적들 이번에 이제 민주당 리노 그래서 네, 무늬만 공화당 리노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진중 글로벌리스트 네. 언론 그다음 금융 등등등 이 사람들이 지금 카르텔로 해서 어쨌든 간에 사실상 쿠데타에 가까운 불법적인 사실은 권력 획득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민일 거예요. 한 몇 가지 고민이 되죠. 그렇죠. 예. 지금 어쨌든 간에 7,400만을 획득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 미들 클래스 혹은 미들 클래스 이하 혹은 굉장히 그 일종의 ordinary people들이에요. 예,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에요. 네, 중산층부터 쫙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특히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번 선거 때 이 애국 민중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고 이게 조직화가 되어서 공화당을 장악화해서 그것을 실질적인 정치 세력으로 굳힐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예,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화당만 지금 공화당 상층부 지도부만 망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망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건 무적의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리노 이런 것들이 아무리 상원이라고 그래도 임기 6년에 뭐 하더라도 급속히 이제 퇴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거가 쟤들이 크지 않는가라고 적들이 아주 그냥 버들버들 떠는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를 적폐 폐악 집단으로 만들어야 돼. 트럼프 진영 전체를. 근데 이미 만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마불사야. 그런데다가 너무 숫자가 많아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 민초들이 의회를 한번 한번 거쳤잖아요. 그거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저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밑에 저층의 민초들뿐만 아니라 일반 ordinary people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프론트를 어떻게 저걸 처리를 해야 하느냐. 방치를 하게 되면은 강력하고 정말 라우드한 강력한 살아있는 아주 활동력 있는 아이콘이 된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 하나 차리면 지금 트럼프 뉴스맥스 뭐 인수하라 뭐 이런 얘기 도는데 그거는 택도 없고 그거 뭐 몇 억 달러씩 줘서 인수할 필요도 없고 그냥 트럼프가 혼자서 1인 방송 차려서 자기 혼자서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앵커 한 2명 둬서 자기들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평균 조회수가 수백만 뭐 수천만 조회가 가요 이게. 그게 또 체질이 맞을 겁니다. 이게 나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때려버리거든. 이번에 뭐 우리가 박사님하고 전화로 이야기했지만 아쉬운 게 트럼프의 아쉬운 게 지근거리에 있는 말하자면 검찰총장, 법무장관이나 펜스나 몇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하자면은 행동을 같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굳혔어야 되는데 그게 참 블루투스가 둘이나 있었어요 크게. 그다음에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누구지 빌바하고 그다음에 펜스하고 이 사람들 다 사라졌으면 사실은 뭐 이번에 초기에 진압했죠 이번에 선거 직전 직후에 말하자면은 검찰총장에 가서 결국은 펜스도 공화당에서 만들어낸 인물이고 빌바도 공화당의 린즈 그레엄 같은 자가 만들어낸 인물이고 지금 웃고 있는 건 린즈 그레엄이야. 법사위원장이니까. 얘는 지금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지금 엑스파일 잔뜩 손에 들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발전된 제도화된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정치의 본질 중에 하나가 참 속고 속는 그런 권력의 상황인데 그럴 때도 이런 큰 일을 할 때 그 점이 많이 아쉬웠어요, 저도. 아니요, 근데 근데 그건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고요. 트럼프가 공화당 일부 세력에서 픽업이 되면서 픽업한 세력이 펜스를 묶어준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그 검찰총장이나 그러니까 법무장관이죠. 미국에서는 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인데 그거의 인선은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법사위원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린즈 그레엄 사람이라고요. 빌바는.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문제가 거기서 공화당 그게 그러니까 걸림돌이었던 트럼프 거예요. 일기의 그 일종의 내재적인 한계가 바로 한계죠. 그거, 예, 공화당이 그거입니다. 트럼프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예. 공화당이.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를 방치하면 강력한 아이콘이 되고, 그렇죠. 트럼프를 제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 순교자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근데 어느 경우로 가든 지금 가치지향 애국민중은 계속 조직화돼 가지고 공화당을 완전히 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고. 예, 예. 이거 어떡할 텐데?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뭐 대통령 취임을 하고 권력에 이제 미국을 끌고 나갈 세력들 중에 트럼프만한 정도의 체급, 소위 카리스마와 능력을 갖춘 예. 그런 민주당 쪽에 그 없죠. 인물이 없죠. 예. 공화당에도 없지만 민주당은 진짜 없죠. 그리고 이제 막 하여튼 웃지 못할 상황들이 막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바람 혹은 기도는 뭐냐면 이 미국의 가치지향 애국민중이 세 가지의 모드, 예. 이거 모드인데 모드가 있죠. 세 가지 모드에서 일취월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예.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 집회 캠페인. 예.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게 이번에 이제 1월 6일 집회인데 저거의 10배, 20배까지 가능하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지금 뭐 겨울, 코로나, 예.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프라인의 집회 캠페인 특히 전국화되고 예. 두 번째는 조직화되고 그러니까 공화당 바깥에서 조직화되면서 동시에 공화당에 압력을 주고 저기 당원 가입 당연히 당원 활동하고 바깥에서 자기끼리도 조직화돼 있으면서 동시에 당원 활동하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소위 말하는 지지와 압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얼굴을 가지는 그렇죠. 거죠. 저희 그 리솔 그다음 리버티언데 그다음에 그것의 골간 조직인 국자연. 예. 그게 이 모델이잖아. 그렇죠. 예. 정당은 아니야. 정당은 아니야. 그리고 그런데 정당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정당에 침투할 수 있는 시민 조직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상향식으로 정파를 형성해서 상향식으로 말아먹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실지 요번에 투표 결과는 그게 그 구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능성이 나온 거죠. 가능성이 다 나왔죠.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이제 저울에 달리게 되는 거죠. 이게 예, 심판의 저울에 올라간 거예요. 미국 정치가.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예외성 혹은 미국의 천재성 이게 다시 지금 완전히 소위 말하자면 오염되거나 깨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렇죠. 부활될 것인가 문제죠. 그러니까 American genius is in politics. 그러니까 미국의 천재성은 정치에 있다. 이 유명한 명제를 누가 말했어요? 피터 드러커가. 피터 드러커죠. 예, 그 경영학의 아버지. 예. 미국이 이제 이민자들의 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치 룰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운영해야죠. 그리고 자 룰을 만들고 그리고 또 공정하게 또 운영을 해야 되고 네, 그 상당한 시간을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미국적인 습속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습속. 그러니까 모리즈. 모리즈. 그러니까 습속을 만든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아주 유니크한 정치 역량이었거든요. 민초의 정치 역량인데 이거를 피터 드라커가 1940년대, 50년대에 보고 경탄을 한 거예요. 물론 10년 전에. 그 단백년 전에 토크빌도 경탄을 했고. 그렇죠. 토크빌도 경탄을 했고 프랑스인. 피터 드라커는 오스트리아 출신이죠. 근데 그래서 피터 드라커가 미국의 천재성은 정치에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능력이 뭐랑 같은 능력이라고 보냐면 이 사람이 영화를 상품화할 수 있는 능력. 영화 하나를 만들려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다 조직해야 되잖아요. 게임의 룰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런 종류의 능력이 소프트웨어를 상품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미국만 갖고 있다는 거야. 이런 정치적 이게 다 정치의 천재성과 같은 종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치의 천재성과. 그래서
그런데 이게 요번에 벌어진 건 정치의 천재성이 아니라 정치의 우등성, 정치의 바보성이죠. 그렇죠. 네. 완전히 미국 정치 게임이 파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형성할 줄 몰랐고 저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그냥 중국 공산당과 결합한 빅3가 미국을 들어먹은 거잖아요. 미국 선거를. 자, 빅텍 저 거부가 그냥 4천억 5천억 쓰면서 그냥 갈아 막 뿌리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가 저울에 올라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천재성이 다시 부활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할 수 있냐 못하냐.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사실은 미국의 어떤 정치 제도라기보다는 미국의 정치 게임의 전통과 그 지속성이 완전히 그냥 박살나서 버렸습니다. 박살난 거예요. 이거를 부활시켜서 지속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 부활시켜서 이겨낼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뭐 저는 장기적으로 뭐 부활된다고 봐요. 보는데 예. 이제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보다 또 더한 여러 가지 극악한 시도가 있겠죠. 예, 특히 이제 민주당, 지금 이제 극자화된 민주당, 그 다음에 완전히 기회주의적 유노, 그 다음에 이제 친중 글로벌리스트, 뭐 각각 주요한 영역에 다 된 말하자면은 과두지의 지배층들이 지금 저거들끼리 싸움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친중 글로벌리스트 내부 그리고 리노드 거기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문희만 공화당도 그들 내부에서 쟤도 봐도 그래. 뭐냐면 부정선거 심부름한 전국에 수천 명 다 계산서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나 감옥 가도 좋아. 근데 이거 까면 바이든 당신 죽는 거야. 그다음 아닌가? 그리고 방해 안 한 사람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FBI, DOJ, CIA 이 정보 다 갖고 있는데 다 이제 자기 이제 그 정보 나 이거 갖고 있거든. 이거 저기 리크 시키면 당신은 죽어. 이거 뭔지 알아요? 뭐예요? 어? 나 여기 있는데. 왼쪽 포켓은 뭐고 오른쪽 포켓은 뭐고 다 가지고 그거거든. 있거든. 나 침묵했거든. 예. 나 한 자리 줘야 될 거 아니야? 내 안에는 뭐가 있었는데. 아니, 자기들 이익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지. 아니 저기 뭐 린지 그레함 같은 인간들 가만히 있겠냐고. 법사위원장인데. 야 그거 나도 그거 좀 다 듣는 귀가 있고 받은 자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물고 물려 있는 거예요. 전부 자기들끼리. 최근에 한 6개월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그 일이 막 비비제 막 그렇죠.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칼질해서 저기 노회찬 비극 일어났고 자기들끼리 칼질해가지고 저기 김경수 저렇게 날아가고 자기들끼리 칼질해서 그 박원순 날아가고 이게 이제 여기는 바이든은 아마 뭐 임기 시작 전부터 저거 지금 아주 급하게 지금 여러 가지 그냥 일이 계산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가치지향 애국 민중이 트럼프가 아이콘 역할만 제대로 해주면 트럼프는 조직 활동할 필요 없죠. 아이콘 역할만 제대로 해주면 죽었거나 살았거나 죽으면은 그 순간부터 정치 순권자로 아이콘 되는 거고 감옥 가거나 죽으면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동안 겁먹지 말고 남국으로 가서 하던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서 하던 아이콘 영국으로 가서 하던 아이콘 역할 제대로 해주면 이 게임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가치지향 애국 민중이 스스로 조직해 가면서 이 최대 정파로 갈 수 있냐. 근데 이제 미국은 그 저울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죠. 그래서 공화당을 말아먹는 최대 정파가 될 거냐. 근데 한국이 이제 문제지. 한국은. 근데 이제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너무 뭐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계도 약했고 그다음에 실험. 미국은 그 전에 10여 년 전에 이미 티파티 실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돈으로 쏟아부어서 하긴 했지만 민초 그 조직화 실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식층도 굉장히 세련된 이 그 자유보수 지식층이 형성이 돼 있고 지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당 게임에서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이번에 이렇게 나갔어도 공화당의 그래스루트는 다 트럼프 성향으로 다 천하통일돼 있단 말이에요. 민초는. 그래서 미국은 그런 게 돼 있어서 이 싸움이 아주 근사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한국이 참
걱정스럽죠. 뭐 그것도 또 다른 방식으로 예. 한 게 우리가 지금 예. 조금 더 빨리 예. 이 사실은 시청자들 분께 뭐 저희들이 사실 뭐 이렇게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고 상황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추론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갈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의 사태를 만든 게 한 20년 이상 동안 중국의 침투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큰 요소였는데 그리고 그 안에 미국 안에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카르텔이 만들어져서 말하자면 미국의 정치 천재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과는 이번 선거였지만 그 전에 이미 트럼프가 2016년에 소위 워싱턴 딥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지정을 했듯이 계속 거기에다가 소위 말하자면 이제 자양분을 준 게 중국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도 지금 이 사태를 거치고 난 뒤에 중국 내부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해서 아마 국제 정치가 특히 미국과 두 큰 커다란 제국이 중국도 이것도 분리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엄밀하게 움직일 때보다 훨씬 더 작아질 거다. 혹은 조금 이제 제어될 거다. 혹은 파편화될 거다라고 하는 파편화. 파편화. 그러니까 내부 균열. 내부 균열. 예, 내부 균열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거는 이제 천하 균열로 천하 대란 다음엔 천하 균열이죠. 균열이죠. 2020이 천하 대란이었고 예. 2021은 천하 균열이죠. 균열이죠. 예. 그 부분이 이 천하 균열 속에 예. 이제 이 가치지향 애국 민중 그러니까 퍼스트 파퓰리즘 세력이 자기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이 균열의 쪼가리 중에 가장 다이내믹하고 가장 강력한 쪼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를 이루게 될 수 있다. 당연히 누려야 될 자유와 주권성이 이번에 완전히 그냥 맞아서 아주 갈갈이 찢어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들었던 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이 부분은 서로 내부의 중국은 중국대로 이미 자원을 다 소진했고 이 내부를 지금 추스르기도 지금 어려운 상태. 뭐 시진핑 수술도 있고 뭐 또 자기들 파벌 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놨던 여러 가지 이제 부패 자금을 방어하고 하는 내부적인 파편화. 미국은 미국대로 집권을 했는데 이 아주 응집력 있는 리더십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말하자면 가만히 벌어질 건데 그게 응당이 누려야 될 자유와 주권을 가진 시민 혹은 보통 사람의 이 의식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될 거라고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도 이제 그것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너무 이제 취약한데 여러 가지 저희도 이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연락망을 짜서 이 서명으로 뭉쳐가지고 연락망 짜서 애국 전선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이 백신 참사를 매개로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 전선을 준비하는 그 캠페인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www.lisol.kr/s1으로 접속을 하시면 그 서명 페이지가 나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